장각에 직항이 있는 대구 공항에서 패키지 여행을 시작합니다. 한글 간판이 중국 입국 환영 인사하네요. 장각에시 무릉원구에 있는 여달 호텔에 쇼핑합니다. 장각에서 몇 개 안 되는 5성급 호텔이라네요. 천자산 주변에 있는 무릉원구는 장각에시에서 30km 정도 외곽에 있습니다. 바이두에 이 호텔 투숙료를 검색해보니 10만원 정도 하네요. 만일 개인 여행을 왔다면 주변의 2만원짜리 호텔에 투숙했겠지요. 여행사에서 열대과일까지 서비스 제공하네요. 황룡동굴 입구에 오니 모자 하나 2,000원, 구운 밤 5,000원 하는 호객 소리가 요란합니다. 토가족 전통가옥 모양을 본따 지은 화장실이 이색적입니다. 그리고 전동차 타고 3분도 안 가 황룡동굴 들어가는 곳입니다. 동굴 들어가는 주변은 이곳 전통 수차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중국인은 자신들을 용의 자손으로 인식하고 있지요. 입구 들어갈 때 고개를 약간 숙이고 들어갔기에 한국 고수 동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황룡동굴이라고 황룡의 조명 장식이 실감납니다. 5분 정도 종류석을 감상하며 들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트 계류장이 나옵니다. 동굴 속에 큰 강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황룡동굴 전설에 따르면 이 강굴 깊은 곳에 하늘이 숨긴 보물이 있고 이를 지키기 위해 황룡을 내려 보냈다고 하지요. 황룡이 크게 들거리는 것이 보물이 근처에 있는가 봅니다. 경주 자수전 동굴이나 충주 팔석동굴도 배를 타고 가는 코스가 있지요. 황룡동굴은 한굴의 동굴 규모보다 수십 배는 큰 것 같습니다. 종류석이 기둥처럼 늘어서 있고 용이 꿈틀거리는 조경도 제법 근사합니다. 10여 분 이상 달려 계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동굴 천장에는 황룡승천의 인자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파른 계단이 시작됩니다. 장각에는 한국 효도 관광의 성지 같습니다. 한국 관광객의 절반 이상이 60대인 것 같고 다음은 50대와 70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는 체력이 되지 않으면 이런 멋진 구경은 헛것이 될 것 같네요. 동굴 천장에 용 조명이 사방에 꿈틀대어 용이 미꾸라지만큼 흔해지는 것 같습니다. 비룡 승천의 묘교까지 연출되니 자연적인 동굴의 경이롭고 신비한 위용에 더하여 용의 생동감이 동굴 가득 넘치는 듯합니다. 장각의 관광객 중 부모를 모시고 온 일만 젊은이들이고 나머지는 노인들이니 이곳이 한국 노인들의 버킷리스트 1순위에 있는가 봅니다. 용품을 구워도 꿈을 꾸린 이들이 동구경을 실컷 합니다.
황룡동굴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구비한 종류석 숲에 왔습니다. 1730여 개의 종류석이 숲처럼 무리져 신비한 풍경을 자아내어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무지갯빛으로 반짝이는 종류석들을 보느라면 하늘이 숨긴 보물이 이 종류석들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종류석 숲길을 이리저리 산책을 하니 지하 성경을 거니는 것 같습니다. 지하에서 이런 성경을 한번 엿볼 수 있으니 장가계에서 달리 다른 곳을 찾아가지 않아도 될 것만 같습니다. 청룡 현무수작 대포가 연출된 것을 보며 종류석 그림을 추가합니다. 동굴 출구가 나타날 때까지 종류석 수림이 이어집니다. 황룡 동굴을 보고 나와도 11시 정도밖에 안 되었건만 식당으로 가 제육볶음이 주 메뉴인 전심을 합니다. 그리고 장가계 대협곡으로 이동합니다. 대협곡이란 명성이 있으니 그랜드 캐년 정도 될까 하는 기대는 하지 맙시다. 중국의 예비 시험인 카오카오가 목전이라 관광객이 뜸하다네요. 유리교를 건너거나 번치 점프도 할 수 있네요. 투명유리 다리에서 공포감이 오싹하게 합니다. 협곡의 전경을 내려보며 다리를 건너갑니다. (60대) 이상임에도 진난 타고 건너가 1km 길이의 미끄럼틀로 내려가는 코스를 즐기는 이들도 많습니다. 꼬불꼬불한 미끄럼틀이 협곡 아래로 이어진 것이 보입니다. 인공 폭포 물소리를 들으며 대협곡 자락길을 따라갑니다. 석회질 성분 때문에 물빛이 투명한 옥빛을 띠고 있습니다. 저수지물이 호처럼 쏟아져 내리네요. 협곡을 따라 내려가는 데크길이 3.5km라고 합니다. 협곡을 막아 만든 호수도 간간히 있어 은근히 운치를 자아냅니다. 절벽 사이의 대로를 따라 1시간 정도 걸었습니다. 잔잔한 호수 위 오리들이 자맥질로 물결을 그려내고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옛날 산적이 살던 동굴을 지나갑니다. 나 직장만 가면 짜증나. 일하기 싫어. 깊은 산골 오지였던 장가계 자체가 산적 소굴이었겠지요. 동굴을 지나면 협곡의 폭이 넓어지기 시작하며 멀리 기로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장가계 대협곡을 가로지르는 대모험이 종착점을 향합니다. 관광객들이 몰리는 장가계에 운영되지 않는 빈 호텔이 부지기수로 많이 보입니다. 주차장도 횡하고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도 짓담한 대규모 호텔 단지들이 즐비합니다.
무비자로 한국인들이 장가기로 몰려들지만 이지명식 호텔 경제학이 작동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장각의 신도시 하나가 버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전역의 부동산 상황이 이럴지니 중국 경제의 어려움이 심각하다고 보아야겠지요. 장각의 대협곡을 보고 돌아가는 길에 중국 경제 불황의 그림자를 보기도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 할지라도 한번 과잉 투자된 것을 회복시키는 것은 쉽지 않겠지요. 저녁 식사를 위해 천자산 입구에 있는 관광단지로 올 때까지 호텔이나 펜션 같은 짓담한 건물들이 많았습니다. 토지 사용권을 판매하여 재정을 충당하던 지방정부의 과욕과 저금리 은행 돈으로 한몫 챙기려던 부동산 업자의 탐욕이 만든 결과이겠지요. 한국인 관광객이 미어 터질 듯 꽉 차는 한식당이 있는 곳의 관광단지도 한식당을 제외한 90% 건물들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가게를 방문하는 한국인들의 식사는 모두 이곳에서 하는지 빈자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저녁식 후 호텔 앞길을 따라 형성된 야시장 구경을 나옵니다. 야경 조성에 진심을 다한 듯 방거리의 화려함은 도시의 반이 빈 건물임을 감추려는 중국의 허장성실을 본 듯합니다. 그래도 한낮의 따가운 햇살 아래 한정하고 정한 거리가 아파트로 변한 듯 울긋불긋한 불빛으로 반짝이니 볼만하긴 합니다. 또 장각에 어디서나 한국 돈이 사용됩니다. 길거리 노점상에서부터 호텔까지 한국 돈을 받습니다. 장가게에서 어디서나 한국 돈이 통용되니 중국 돈 환전이 필요 없습니다. 중국 어디를 가나 동네 마당에 음악과 함께 떼춤을 추는 광경을 볼 수 있지요. 이렇게 장가게 방거리를 한 바퀴 돌아보았습니다.